에게 천금의 상금까지 내걸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이처럼 지속적으로 전국에 내걸렸던 벽사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조선시대의 벽사와 투서 사건들을 연구해온 이상배 박사. 그는 당시의 정황을 들어 영조 때의 벽사 내용을 설명한다. 영조가 이 내용은 기록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사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영조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떤 경종의 독살설이나 또는 영조가 왕위 계승을 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조 왕위 계승의 부당성을 적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정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처럼 경종의 죽음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던 영조 4년 3월, 청주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이인좌의 난이 그것이다. 반란군은 상여의 무기를 감추고 장례식을 가장해 청주성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삽시간에 성을 점령한다. 이어서 전국이 반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청주성이 함락된 이후 경남 합천과 거창, 안음 등지에서도 거병이 있었고 병력의 수가 7만에 이를 정도로 반군은 기세를 떨쳤다. 거사의 명분은 다름 아닌 경종의 복수였다. 반군은 경종이 독살됐다고 주장했으며 그 위패를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곡을 냈다고 전한다. 거병한 지 닷새 만에 반군은 경기 이남까지 북상한다. 파죽지세로 서울을 향하던 반군이 조정에서 보낸 토벌군과 만난 곳은 경기도 안성이었다. 지금은 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이곳 금광산성은 수도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였다. 여기가 삼남의 요충지예요. 요 길목이거든요. 여기 옥장리에서 넘어오고 저 충청, 전라, 경상도에서 넘어오는 관군들이라든지 하여튼 보부상이고 모두 이 고개들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 수도를 지키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안성을 지키는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둘레가 약 한 2km 돼요. 반군이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성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토벌군은 이곳 금광산성에 매복해 반군을 기다렸다. 전투가 벌어진 것은 반군이 안성에 도착한 그날 밤이었다. 매복해 있던 토벌군의 기습에 반군은 대패했고 이인좌를 비롯한 주모자들은 모두 죽거나 붙잡혔다. 결국 거병한 지 보름여 만에 반란군은 완전히 진압됐다. 지금도 안성엔 당시의 사건을 기념하는 비석이 남아있다. 토벌군을 지휘했던 오명항의 공적을 기리는 토적 송공비가 그것이다.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오명항은 1등 공신의 칭호까지 받았다. 반군에 대한 처벌은 혹독했다. 이인좌 등 반란의 주모자는 물론 그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죽음을 면치 못했다. 어린이와 부녀자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했다. 경남 합천군. 당시에 반군이 일어났던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곳의 한 야산엔 반란의 핵심 세력이었던 조성좌의 무덤이 있다. 그런데 이 묘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불과 4년 전의 일이다. 조성좌가 역적죄로 처형당한 뒤 집안에선 몰래 시신을 수습했고 300여 년간 비석조차 세우지 못했던 것이다.
저희들 집안에는 지금 확인된 거 하더라도 저희 그 대정군 할배 그 하고 승자자자 할배 그럼 저게 덕자자자, 정자자자, 그다음에 맹자자자, 그다음에 조해추가 또 있습니다. 문경인데 뭐 등등 해서 뭐 한 수십 명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완전히 뭐 거의 뭐 그거 됐죠. 몰락해버렸죠. 선왕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일어났던 반란은 이처럼 비참한 결과로 끝났다. 그러나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인좌의 난이 수습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괴사 사건은 끊이질 않았고 이것은 모두 경종 독살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영조는 무려 50여 년을 왕위에 있었고 그동안 탕평책과 균역법 등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은 이런 영조를 재위기간 내내 괴롭혔던 부담이었습니다. 자, 이 경종 독살설의 근거가 된 것은 경종이 숨을 거두던 당시의 두 가지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왕세제였던 영조가 경종에게 올렸다는 음식입니다. 경종실록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해장 생시, 그러니까 게장과 생감이죠. 경종이 병석에서 오랫동안 수라를 들지 못하자 이 영조가 이 두 가지의 음식을 올렸다고 하죠. 경종은 입맛을 되찾아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밤 경종의 병세가 아주 급격하게 나빠졌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조가 이 경종의 처방을 두고 어의와 대립했다는 것이 바로 독살설의 이 두 번째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영조는 삼부, 그러니까 인삼과 부자를 쓰라고 했는데 어의는 그것이 자신의 처방과는 이 상극이라며 크게 반발했다고 하죠. 게장과 생감, 그리고 삼부, 영조가 올렸다는 이 약과 음식, 그것은 정말 이 경종의 죽음과 이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경종의 죽음에 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취재팀은 한의학의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우선 궁금한 것은 게장과 생감의 관계다. 실록엔 이것이 의가에서 꺼리는 음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암시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상생과 상극되는 약들이 있는데 상생되는 약들은 서로 좋고 상극되는 약들은 반해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하나가 18반이라는 약도 있듯이 지금 게장과 생감은 본초 강목에서 같이 쓰면은 강난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감도 성질이 차고, 그 다음에 게장도 성질이 차기 때문에,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하고, 배가 찬 사람은 쓰지 못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 등의 전통 의서엔 게장과 생감이 상극이며 함께 먹으면 복통과